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건 역사상 가장 중요하면서도 미스터리한 책, 바로 춘추입니다. 아니, 어떻게 딱 몇 글자짜리 문장 하나가 수백 년 동안 논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 지금부터 같이 파헤쳐 보시죠. 이게 무려 2700년 전에 쓰인 기록이거든요. 근데 첫 문장이 정말 몇 단어 안 돼요. 그런데도 수많은 학자들이 이걸 두고 몇 세기 동안이나 싸우게 만든 바로 그 문제의 책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볼까요? 기원전 722년의 기록인데요. 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문장 속에 어떤 엄청난 정치 드라마가 숨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춘추의 첫 문장입니다. 노나라 은공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아주 간결한 문장이죠. 근데요, 이 책에서는 절대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암호를 풀려면 우리에겐 세 명의 전문가, 아니 명탐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춘추를 해설한 세 권의 책, 춘추 3전이죠. 이 탐정들이 각자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보세요. 우리 수사팀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한 명은 팩트를 중시하는 역사가, 또 한 명은 숨은 의도를 파헤치는 심리학자, 그리고 마지막은 절대 타협 없는 엄격한 판사. 이 세 가지 다른 시선이 부딪히면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역사가인 좌시전이 사건의 배경부터 쫙 설명해 줍니다. 알고 보니 은공은 정식 후계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동생인 황공이 진짜 왕이 될 운명이었고, 은공은 그저 동생이 클 때까지 잠시 왕의 자리를 맡아준 일종의 임시 섭정이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심리학자 공양전은 은공의 마음속을 들여다봅니다. 그의 즉위가 전적으로 환공을 위한 것이었다고 기록된 건 나중에 아무 잡음 없이 평화롭게 권력을 넘겨주려 했던 은공의 그 선한 의도를 춘추가 알아주고 또 인정해준 거라는 해석이죠. 하지만 엄격한 판사, 공양전은 아주 냉정한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갈등이 드러나는데요. 아무리 동생을 위한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형이 동생보다 우선이라는 하늘의 원칙, 즉 정의를 어긴 것 자체를 정당화할 순 없다는 겁니다. 정말 날카롭죠? 자, 그럼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어머니의 편애, 형제 간의 질투, 그리고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이 뒤얽힌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기록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습니다. 정나라 백작이 단을 이겼다. 이게 다예요. 하지만 우리 탐정들은 바로 이 이겼다라는 한 단어 뒤에 숨겨진 정말 끔찍하고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찾아냅니다. 좌시전이 밝혀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형인 장공은 동생 단의 야심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힘을 치워주죠. 신하들이 말려도 가만 놔두면 알아서 무너질 것이라면서요. 이건 마치 체스 고수처럼 상대방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판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동생을 완벽하게 제압한 장공. 그는 반란을 도운 어머니까지 내쫓으면서 다시는 보지 맙시다. 우리가 다시 만날 곳은 저승뿐이요. 라는 무서운 맹세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좌시전은 이 이야기의 기막힌 결말까지 들려줍니다. 한 신하가 꾀를 내죠. 땅을 파서 저승, 즉 황천을 만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장공은 땅굴 속에서 어머니를 만나 화해함으로써 맹세도 지키고 효도도 하는 아주 기발한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극, 즉 이겼다라는 한 글자의 해석입니다. 공양전과 공양전에게 이 글자는 그냥 이겼다가 아니에요. 공양전은 잔인하게 죽였다는 비난으로, 공양전은 오랫동안 계획해서 기어코 죽이는 데 성공했다는 비판으로 읽어낸 거죠. 결국 이 한 글자에 모든 도덕적 평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번엔 왕실에서 보낸 물건 하나가 잘못 배달되면서 당시의 낡은 질서가 얼마나 크게 흔들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좀 황당한 이야기예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주나라 천황이 노나라에 부해금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탐정들이 이 기록을 보자마자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고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바로 찾아내죠. 이건 그냥 배달이 좀 늦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첫째,
장례는 이미 다 끝났고요. 둘째, 부해금을 보낸 대상 중 한 명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예법상 보내면 안 되는 대상에게 보냈고, 이런 사적인 교류 자체가 당시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천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외교적 대참사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세녕의 탐정들과 함께 모든 증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춘추라는 이 거대한 퍼즐에 대한 우리의 최종 결론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춘추는 그냥 무슨 일이 있었다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을 빈자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도덕적 나침반이었던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역사를, 아니, 당장 오늘 나오는 뉴스를 볼 때도 그냥 팩트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의도나 가치 판단까지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춘추는 우리에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과거를 들여다볼 때 우리는 과연 객관적인 사실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일까요? 아니면 그저 과거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시대의 가치관을 비춰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